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검사 장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고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영은 전자제품 및 반도체 생산용 납도포 검사기 3D 부품 장착 및 납땜 검사기, 그리고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 범프 검사기, 요런 검사기 등을 제조해서 전자제조 전문 서비스 업체, 그리고 휴대폰 업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기가 어떤 걸까요? 주요 제품은 그래서 AOI 부품 실장 검사 장비를 약 51% 하고 있고, 그다음에 SPI 납도포 검사 장비를 약 39%를 하고 있습니다. 부품 실장 검사 장비는 인쇄 회로기판에 부품이 정확히 올라갔는지를 검사하는 장비고요. 납도포 검사 장비는 인쇄 회로기판에 납이 제대로 도포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요런 기계는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인쇄 회로기판이죠. 인쇄 회로기판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차원으로 이를 측정, 검출하고, 그를 통해서 이러한 공정의 최적화와 수율을 높여주고 품질 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검사를 하는 3차원 검사 장비를 제조 및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모바일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장, 의료, 군수, 항공, 컴퓨터 서버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적용이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이쪽 시장이 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전체 검사 장비 시장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2012년 1,000억을 넘기고, 그리고 2027년에 2,000억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재작년이죠. 2021년에 2,400억, 그리고 작년에 2,7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3,00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약 11.7%고요. 이제 올해하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도 한 11%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012년도에 200억대였고요. 그리고 2016년에 300억을 넘겼고, 그다음에 2017년에 400억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2019년, 20년에 조금 역성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요게 2019년, 20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게 이렇게 줄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성장은 한 7%대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0년 10월 미래세 보고서를 보면 2020년 실적 악화와 관련해서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참이었고, 그다음에 코로나19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전방 산업, 전자제품 회사들이죠. 전방 산업이 연간 캐펙스가 계속적으로 둔화되면서 그러니까 수주가 적었던 거죠. 수주가 적으면서 실적이 좀 많이 둔화된 걸로 보이고요. 2021년 이후에는 이연 수요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2021년 이후에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4분기 실적도 발표했습니다. 1월 18일 날 발표했고요. 매출액은 692억, 영업이익은 112억이었습니다. 3분기 대비로는 매출하고 이익이 한 4~5% 감소했고요. 대신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은 16%, 영업이익은 12% 늘어났습니다. 당사 PER을 보면 21년 당기순이익 396억으로는 약 28배, 그리고 올해 예상 470억으로 보면 약 24배, 그래서 20대 후반의 PER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입니다.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 유동자산 3,000억, 현금 460억, 비유동자산 1,000억 정도고요. 부채는 878억으로 부채 비율은 28%입니다. 자기자본은 3,139억이고요. PBR은 약 3.65배입니다. 좀 특이한 게 있어서 마저 정리를 하면, 당사는 연구개발비에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2021년 실적으로 보면
매출액은 2,400억에 영업이익은 400억이었는데요. 당사는 연구개발비에만 480억을 썼습니다. 매출액의 약 20% 이상을 연구개발에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기업들은 보통 1에서 3%,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약 10%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사는 꽤 높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구개발비가 높은 기업들은 특징이, 당장은 뭐 비용이 좀 나가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고성장의 기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겁니다. 외화 자산입니다. 당사는 달러를 우리 원화 환산으로 약 1,060억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부채는 18억이기 때문에 월등하게 자산이 높습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는 좋은데 떨어질 때는 좀 부정적이고요. 최근처럼 원달러 환율이 1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약 104억 정도의 이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증권사 보고서 두 개만 보겠습니다. 하나는 하이투자증권에서 2023년 1월 2일 날 나왔던 보고서고요. 쉽게 얘기하면 글로벌 공급망 탈세거래라 그래서 미국이 지금 북미 지역으로의 생산 거점을 재배치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검사 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22년도부터 이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의료용 로봇 성장성 가속화될 듯 해가지고 당사는 카이메로 이미 뇌 수술용 의료 로봇을 세브란스 병원, 삼성병원 등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러한 판매 확대를 통한 트랙 레코드를 쌓은 후에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FDA에 임상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좀 길게 봐서도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의료용 로봇도 앞에서 말했던 3D 검사 장비 기술, 이 기술을 응용해서 만든 겁니다. 두 번째 보고서는 유진투자증권 보고서고요. 1월 19일 날 나왔습니다. 1월 18일 날 아까 실적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았고 특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은 투자 이연 현상으로 부진했지만 주력 제품인 SPI, AOI 매출은 28%, 21% 증가했고 특히 자동차 전장향 매출이 55%나 큰 폭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유럽 시장의 쪽으로 매출이 두드러지게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예상으로는 매출액 776억, 영업이익 13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 성장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주가입니다. 현재 주가 16,69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1조 1,452억 원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 지분율이고요. 외국인이 약 60.0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인들한테도 잘 알려진 회사라는 거죠. 최근 주가 흐름입니다. 최근 1년간 보면 21년도 12월에 24,150원이 최고가였고요. 작년 10월에 11,500원이 최저가였습니다. 주식시장도 9월 말이 바닥이었기 때문에 주식시장 바닥과 함께 좀 뒤늦게 좀 더 빠졌지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에 1월 19일 날 14% 급등했는데 이거는 아마 18일 날 실적 발표하고 그다음에 아까 29일 날 유진투자증권 보고서의 영향으로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15,000원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바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보면 2008년 6월에 당사가 상장되었고요. 공모 가격은 11,5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하고 2010년, 10년이죠. 2010년 그리고 2014년에 두 번의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각각 50% 정도 했고요. 그래서 공모 가격은 수정 주가로 약 7,666원, 그다음에 5,111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는 액면 분할을 했고요. 500원에서 100원으로. 그래서 수정 공모가는 약 1,022원이 수정 공모가입니다. 그래서 공모 가격으로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주가로도 16배가 오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2019년, 20년 실적이 안 좋았다고 했는데요. 그때도 주가는 15,000원대를 지켰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15,000원대를 깨진 상황이 있었고요. 다행히 이번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일단 15,000원 이상으로 회복은 됐습니다.
수급 동향입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저희 주가가 최고가죠. 요 기준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동안 외국인이 약 361만 주를 매도했고요. 그다음에 기관은 약 111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나마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거는 외국인이 10월 이후에 주식시장이 올라올 때는 좀 매수를 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지배 구조까지 보겠습니다. 고용의 최대 주주는 고용홀딩스고요. 약 20% 갖고 있고 특수관계인 포함 20.8%입니다. 그리고 고용홀딩스의 대주주는 고광일 대표고요. 고광일 대표가 93.7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눈에 띄는 건데요. 외국인 지분이 아까 60%라고 했잖아요. 5% 이상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기관이 약 3개나 됩니다. 얼라이언츠 글로벌 인베스터, 퍼스트 센티어, 그다음에 베일리 지포드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거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2023년 고용의 매출액은 약 3천억, 올해 영업이익은 약 50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1조 1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PBR은 3.6배로 비교적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이유는 아마 세계 1위 기술을 갖고 있고 이 기술의 또 사업 확장성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매출액이 1,700억에 영업이익 150억으로 매우 부진했는데요. 그 당시 주가는 15,000원을 지켰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장기 투자자인 외국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최근 6개월 동안 요 15,000원이 깨져서 그 하회하는 주가 흐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반도체 2차 전지가 올해 좀 작년이죠. 작년에 부진하면서 주가도 같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매출액은 약 연평균 11%,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약 7% 수준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매출 이익 성장률에 비해서 주가가 좀 더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공모가의 16배로 상당히 많이 오른 거는 동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고 PBR을 받으려면 좀 더 높은 성장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면 이 11%, 7%도 높은 거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 좀 주가가 더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더 극적인 성장이 없다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 1분기 아까 13% 성장을 예상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걸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